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전날 매일기보 19의 정보가치와 할당 효율적 시장의 이론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 여러분, 중강성 효율적 시장 뜨면 뭐 적으라고 그랬죠? 과현미를 적어놓고 어디까지 죽여요? 과거와 현재까지. 그럼 미래에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럼 공표된 정보는 과거에 공표된 정보와 현재 공표된 정보를 얘기하겠죠? 과거와 현재 정보. 그럼 과거와 현재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를 못 누리는 게 맞아요? 같이 반영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건 그러면 얘는 미래 정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미래 정보도 현재 가치에 반영돼 있나요? 반영돼 있지 않아서 초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모두 반영돼 있는 시장이다. 그랬으니까 X죠. 모든 정보가 다 현재 가치에 반영돼 있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다면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러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원래 정상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네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기술 개발이 되면 좀 더 공급량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좀 더 탄력적이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때 공급이 증가했을 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 증가. 그럼 초과 공급으로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그러면 우리 이 부분 어떻게 풀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얘는 비탄력적이잖아요. 비가 내리네요. 비가 내려요. 그럼 뭐의 변화는 크고 상하 변화가 크니까 가격 변화는 크고 더 많이 변하는 거고 좌우 변화는 적게 변한다? 거래량은 적게 변하죠.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은 결국은 양이 변하는 정도니까 그렇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양의 변화는 작은 거잖아요. 그럼 반대편인 가격 변화는 큰 거다. 그래서 가격은 많이, 거래량은 적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공급 증가에 따라 하락할 텐데 하락폭이 커지는 거죠. 가격의 변화는 커져요. 3번 맞네요.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 세금도 내야 돼요. 중개 보수도 지불해줘야 되겠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성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결정 분야는 투금계로 기억했습니다. 닭인데 뼈가 검은 닭을 우리는 오골계라고 하잖아요. 오골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투금계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투금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투금계. 투자, 금융, 개발을.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 이게 결정 분야였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낄 때 안 낄 때 다 낀다. 정책도 하나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결정 지원 분야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한번 살펴보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분야에 평마관산중이라고 외울 수는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감정평가, 마케팅, 관리, 상담, 중개. 얘들이 결정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분야예요. 네,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결정을 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 5번.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때 토지의 경우에 공법상 규제가 없는 땅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다 공법상 규제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땡땡 토지는 공법상 제약이 없는 땅이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땅은 규제가 제일 적은 땅이니까 공법상 제약만 있는 땅. 지상에 건물, 공작물 등이 없어서 물리적 규제가 없고 지상권, 전세권 등의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땅. 그게 낮이었잖아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규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용성이 커지고 쓸모가 커질수록 유용성이 커질수록 가격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적 제한이
제한이 존재하는 정도에 따라 가격 변동에 영향을 끼치겠죠. 1번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이제 간단하게 풀리나 보세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그래서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는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는 불완전 경쟁 시장도. 그래서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불완전 경쟁 시장도.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어버리면 정보 비용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익이 빵이 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몰린다, 몰리지 않는다, 몰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진다,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투기는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죠? 불, 한당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불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었죠. 5네요. 뭐와 뭐가 같아지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지면. 이때 이 정보 비용을 정보를 얻기 위해 포기한 기회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용용 죽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걔를 또 한 번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그 다음 2번.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은 새롭게 공급자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토지 가격이 높으니까 다른 지역의 토지를 들고 옮길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 그 다음 수요자로 들어오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구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완전 경쟁시장의 조건에 시장 진출입이 용이할 것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야지만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니까. 고로 반대로 진입장벽이 존재하면 불안전해지는 거죠. 3번. 부동산 시장의 분화현상은 시장이 잘게 썰어지는 게 분화현상이에요.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부분 시장,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시장별로 주거용 시장에서는 수요가 더 많은데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업용 시장에서는 그 지역 내에서 공급이 더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옵니다. 4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강성 효율적 시장 문제 딱 나오면 뭘 적으라고 말씀드렸죠? 과현 미만 적어두시고 다 X? 다 반영돼 있으니까. 그 어떤 정보로도 뭘 누릴 수 없다, 초과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X였죠.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X네요. 틀렸죠. 답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4번이 답이죠. 그 다음 5번.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적 규제가 이루어지면 시장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또는 지역시장성이 존재한다. 지역시장별로 다 특성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국지화된다. 그 내용.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음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똑같은 지문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여지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우리 시험에 정답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학계론 고득점의 비결은 매일기보에 있는 겁니다. 자,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은 최종적으로 초과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초과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높게 평가됐거나 낮게 평가된 부동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의 왜곡 가능성이 없는 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됐다면 부동산이 그럼 누군가는 초과이익을 누렸다는 얘기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최종적으로 뭐가 없어서? 초과이익이 없어서 그 누구도 초과이익을 누릴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X네요. 3번이 틀렸죠. 4번.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시장 진출입이 이루어져야 완전 경쟁 시장인데 거래 비용이 증가되니까 그만큼 그 거래 비용의 부담에 따라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불완전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개별성의 특성은 다 다르다가 개별성이었어요.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하고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면
얘들은 다 이래. 이런 표준화된 이론을 도출하기가 어렵죠. 표준화를 어렵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부동산 시장은 단순 명료하다,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 걔는 다 X죠.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3번의 내용도 푼 겁니다. 기억하는 방법, 할당 효율적 시장은 최종적으로 할당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은 그 누구도 최종적으로 뭘 못 누리는 시장이다? 초과이윤을. 그러니까 당연히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이 없는 거죠. 그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의 매일은 합격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